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규제에 대한 발언이 중국에서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조금 하방 압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소위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주가가 크게 가격이 움직이면서 기술주를 비롯한 성장 섹터 이런 것들 모두 시장 자체가 지금 혼란스러운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면 다우지수만 소폭에 좀 반등했고요. S&P 500은 장중 내내 좀 엇갈리는 모습 보이다가 결국은 보합선 아주 조금 약보합에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간 단위를 보면 S&P 500과 다우지수 내렸고요. 의외로 여러분들 인지를 못하신 분 계시겠지만 주간 단위 보면 나스닥만 오히려 좀 올라간 채 일단 한 주간 마감됐던 것도 특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가가 지난주에 조금 내렸습니다. 결국은요. 주말에도 내렸는데 0.16% 내렸고요. 금값은 여전히 1870, 80 정도에서 지난주 내내 큰 움직임이 없었던 한 주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만 보면 흔히 얘기해서 경기 민감주라고 그러죠. 금융주, 산업재, 소재주,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여기에는 미국 제조업의 활동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특히 회복된 정도가 IHS 마켓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4월 달에 60.5에서 5월에 61.5가 났습니다. 5월 수치를 보면 처음 나온 거가 되겠는데요. 이 61.5라는 것은 사상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제조업도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인 것이 이런 경기 민감주의 회복을 가져왔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편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안정세를 계속 이어지고 지난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중국 정부에서 잇따라 경고를 했죠. 처음에는 이제 은행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한편에서는 또 엄격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채굴이라든가 거래 행태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이 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미국 시간 주말의 기준을 보면 비트코인이 한때 3만 달러 초반대 3만 2천 달러 이하까지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보면 3만 3천 달러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이 타격을 입으면서 나스닥 지수는 비교적 크게 빠졌지만 그래도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우와 S&P 500 지수는 그래도 보합 수준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난 금요일장이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34,22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금요일장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주식 분할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엔비디아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한 주를 네 주로 분할하는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회나 이런 데 통과돼야 될 텐데 만약에 통과가 다 제대로 되면 7월 19일자로 여러분들이 장 끝나고 나서 계좌가 들어가기 때문에 7월 20일부터 지금 가격보다 4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될 예정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상장이 1990년대 말에 했거든요. 4번의 주식 분할이 있었습니다. 2000년에 한 주를 두 주로 했고요. 바로 2001년에 또 했습니다. 한 주를 세 주로 늘려놨고요. 2006년에도 한 주를 세 주로 늘려놨고요. 2007년에는 두 주를 세 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면 뭐 2년 붙어서 따닥따닥 하고 지금 14년 동안 안 했는데 그걸 이번에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이죠. 한 주를 네 주로 나눈 발표를 했습니다. 2007년에 주식 분할 이후에는 무려 1600%가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번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마침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당 이익이 3.28달러에 매출은 53.9억 달러 정도가 전망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007년 액면 분할 이후에는 무려 1,600%나 네네.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액면 분할 소식이 이제 전해졌으니까 이번 주에 장이 재개되고 나면 실적까지 전해지면서 과연 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어떻게 힘을 입어갈지 저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난 주말 있었던 또 하나의 특징주로는 포드사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전기 픽업 트럭의 사전 예약 건수가 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초에 이제 F150에 흔히 얘기해서 스펙 이런 것들이 좀 발표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전기차가 다른 자동차보다 워낙 가속 속력이 좋은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로백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60마일까지 가는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3초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기대감이 높은 거죠. F150에 한 건 워낙 매니아가 많고 포드의 가장 히트 상품이자 가장 인기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좋아하시는 분 많고 전 세계에서 F150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거고 이제 먼저 이제 나온 거 이제 사이버 트럭이죠. 테슬라에서 발표한 건데 뭐 누가 이럴지 아무도 모르지만 포드 150에 대한 일반적인 그 어떤 기존의 팬층이 두텁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지난 주말에요 6.73%가 올라갔고요. 지난 한 주간은 12.58% 올라가서 지난 금요일 날 하루만 보면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 바로 포드가 되겠습니다. 포드 최고 이 모델의 전기차 버전이 벌써 2만 대가 예약됐다는 것이 일단 호재성으로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특징주로 저희가 포드사까지 확인해 봤고요. 오늘 위원님께서 조금 재미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셨어요. 가끔씩 항상 이렇게 흥미로운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네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실시하는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 워낙 이제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볼 만한 것들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이 여전히 주시장에서 다른 투자 대상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29%는 지금 모든 투자 대상 중에서 S&P 500이 제일 세다 얘기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선호도는 그 전달에 비해서 4월 달보다 조금 낮아진 건 사실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원유를 사야 된다거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을 사야 된다는 사람들이 조금 전달보다 늘어난 것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머징 마켓은 모두 전달보다는 조금 선호도가 내려갔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제 하늘색이라 그런 거가 지난달이고 진한 것이 이번 달이 되겠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비중은 역사적 평균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주 여전히 좋아하는 분이 많지만 역사적 평균에 대한 것보다는 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주보다는 다른 것들의 선호도가 좀 높아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비중이 늘어난 투자 대상을 어느 거를 보냐면 그냥 어떤 바그래프로 보시는 거 딱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게 워낙 작게 써 있어서 제가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보면 바가 이제 쭉 보이는데 여기서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이 지난달보다 비중이 높아진 거이자 평균보다 역사적 평균보다 더 비중이 커져 있는 거로 좀 프레퍼런스죠. 선호도가 있는 것들인데요. 가장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상품입니다. 상품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간 약하고 요즘 보면 캐나다 달러, 영국 파운드 이런 걸 좀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가 있겠고요. 섹터를 보면 은행, 소재, 산업재, 리츠 이런 쪽이 평균보다 좀 위로 가 있고요. 반대로 역사적 평균도 아래쪽에 있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테크 기술주 그리고 미국 달러 그리고 채권 유틸리티 정도가 되어 있겠고요. 다만 이제 경제 회복이라든가 이익 증가에 대한 입장은 지난달에 워낙 최근에 1, 2, 3월, 4월 너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조사할 때 보면 약간 눈높이가 낮아져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경기 회복이라든가 실적 증가에 대해서는 워낙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것도 팩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어떤 자산의 종류에 투자를 하면 좋겠냐, 또 그 안에서 어떤 섹터에 투자하면 좋겠냐라는 펀드 매니저들의 설문조사가 치러졌고 그 결과 여전히 주식이 다른 투자 대상보다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서 기술주에 대한 선호도는 감소하고 있는 한편 은행이나 소재, 산업과 리츠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주요 실적들 일정까지 확인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이제 딱 한 13개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네. 뭐 그 500개 다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처음에는 금융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전주에는 그 유통주가 나오고요. 유통주가 2주간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번 주에 이제 유통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것이 코스코 이런 정도가 제일 마지막 하면서 이제 연휴 시즌의 피날레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화요일 날은 오토존입니다. 오토존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상관없지만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터보텍스라는 거가 이제
미국은 이제 개인들이 다 세무 보고를 하기 때문에 터보텍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1위 기업인데요. 그 회사의 이름이 인투이티입니다. 그래서 인투이티가 내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화요일 날이요. 톨브라더스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보면 주택 건설 업체인데요. 톨브라더스가 실적을 발표하겠고요. 26일 날 앞서도 이제 주목해야 될 IPO 주식으로 스노우플레이크 얘기가 있었는데 스노우플레이크가 26일 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27일 날 정도가 26일 날 이제 하나 더 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이제 일찍 발표한다고 수치 말씀드렸고요. 27일 날이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인데요. 코스코가 실적 발표합니다. 주당이익이 2.31달러에 매출이 463억 달러가 전망되고 있고요. 다우 30에 작년에 포함된 거죠. 세일즈포스닷컴이 목요일 날 같이 실적 발표한다는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3주 전부터 1분기 실적 시즌 다 끝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남아있고요. 이제 정말 이번 주가 끝일까요? 아니, 뭐 한두 개 남았지만 이제 더 이상 뭐 의미가 없고요. 아마 집계하는 것도 뭐 이번 주가 끝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스노우플레이크, 코스트코, 세일즈포스 그리고 얼타뷰티 등의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중요한 기업들 이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일정까지 확인해 봤고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 시황 판단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